그 약속을 드리고요. 자, 사드 뭐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 뭐 그러고 막 가발 쓰고 XX 자꾸 험한 얘기 나오려고 그래서 그러네. 우리 현종님이 좀 이게 과격해지시고 있어요. 뭐 하고 온갖 참 이 그걸 다 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 성주 참외가 뭐 전자파에 튀겨서 뭐 먹는다고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 참외가 이 참외 저 수출량이요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감사원에서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동안 이 저 대한민국 저 예비역들의 모임에서 지난해 7월달에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이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감사를 해달라. 네. 공익 감사를 했어요. 네, 공익 감사 청구를 해서 지난 1년 동안 감사를 했죠. 네. 네. 예, 그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 충격적인 게 가장 충격적인 게 중국에게 사드 배치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 해준 내용 중에 2급 군사 기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측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감사원이 그 당시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요 이기현 문재인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이 4명을 네,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예, 지금 현 국회의원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수사 요청을 했어요. 야, 자, 보니까요.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금 수사 요청을 했고 대검이 아마 곧 지검에다가 사건을 배당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하니까 이 사드가 필요하다. 사드가 이제 고고도 미사일이거든요. 그렇죠. 고고도라는 게 이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이거는 이제 지금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사드는요 레이더가 아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레이더가 있으면 중국 측에서 자기들이 ICBM 쏘는 거 다 포착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어떤 군사적인 비밀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주한미군과 함께 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주에 있는 골프장에 당시 롯데 소유 골프장이었습니다. 그 골프장에 이제 하는데 롯데가 그래서 중국 측부터 어마어마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딱 취임하자마자 당시에 뭐 문재인 정부 에서 막 발표를 해갖고 이거 왜 몰래 배치하냐 뭐 난리를 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게 환경영향 평가가 뭐냐면 사드 전자파가 과연 그러면 그렇죠. 이 레이더 전자파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해야 된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약식 하기로 했었어요. 네, 약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정식으로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위원회에 성주 그 군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임기 5년 동안 구성을 못했어요. 예. 아예. 예. 그러니까 계속 임시 배치 상태로 있고 그 주둔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갈 때에는 화장실도 없고 겨울에는 그러니까요. 춥고 예. 그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측이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끝날 그 소규모 평가를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뭉개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 보니까 미국 측이요 환경 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하겠다 이 사업 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 관련된 이 내용들을 말이죠. 그 사드 반대 시위하는 좌파 단체들. 그런데 또 흘려보낸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당시에 참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스의 전자파가 싫어 하면서 당시에 참 저 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이걸요. 이 사드가 관련된 이 중요한 정보를 현재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한테 이거를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드가 이제 노후화가 되니까 미사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교체를 근데 해야 그 되고. 교체를 이제 언제 하냐면 이제 이 2020년 5월 29일 날 바로 이날 새벽에 새벽에 이제 전격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하려고 그랬죠. 네. 예. 근데 예. 청와대에 있는 모 관계자가 이 반대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내일 아침 새벽에 지금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이거 교체하러 가니까 시위 버리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이거 공무상 기밀 네. 누설이죠. 그래서 그런 아침에 딱 봤더니 이미 새벽부터 나와갖고 막 프랭카드 들고 막 못 들어가게 막고 막 예.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건 좀 충격이에요. 그 어느 나라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였던가? 예. 오죽했으면 미국이 항의를 했겠습니까? 왜 이런 정보를 다 흘리냐? 이래서 미국 정부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한테 공식적으로 항의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게 지금 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지금 방금 전에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직후에 중국 정부가 입장을 어떻게 냈냐면요.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하지 말고 중한 관계도 방해하지 말라. 네. 아, 우리 문재인하고 잘 지내는데 왜 니들이 껴갖고 우리와 문재인 간의 밀착 관계를 방해하려고 그러냐. 네. 참. 이거 보면은 이게 우리는 한미 동맹이 아니고 중한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네네. 문재인 때는. 야, 참 이게 감사원이 1년 동안 각 부처 공직자들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밝혀냈고 이런 사실들 가지고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아마 조만간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분개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이 사드라는 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층층이 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이제 한 30에서 50km 정도. 이 고고도 미사일은 주로 이제 500km 이상의 이제 초고도 미사일이고요. 이런 어떤 다층 어떤 이 방공망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그렇죠. 할 때 이제 이걸 포착을 해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지에 와 있는 것도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인데 이게 전체가 한 24발 정도 돼요. 이 24발 정도 되는 이제 그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한미군 소유입니다. 우리 그렇죠. 소유가 아니고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네, 주한미군 소유인데 이것은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말 윤석열 이 중국에 그냥 쉐쉐 쉐쉐는 누가였죠? 헤헤. 또 이재명 예. 쉐쉐 하잖아요. 그분이 하셨어요? 네. 쉐쉐 하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지금 11년째 말이죠. 시진핑이 한국 방문을 안 합니다. 얼마나 시진핑이 웃기냐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에이펙하고 갔잖아요. 네. 시진핑이 또 이야기했어요. 먼저 오시면 가겠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네? 중국으로 한번 오시라 네. 초청을 했죠. 야, 아니 자기는 안 오고 계속 우리한테 오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와야 돼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와야 되는데 근데 또 이 에이펙만 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좀 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국에게 좀 할 소리는 좀 해야 됩니다. 트럼프가요, 자기 첫 번째 대통령 때 시진핑하고 자기 플로리다 무슨 리조트. 말하라고요. 네. 마라나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한 언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진핑이 그 회담에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중국 측에다 저렇게 정보를 설설 흘리면서 해줬다는 거 참 이야기 안 됩니다. 정말 그때 보십시오. 중국 저렇게 해서 갔는데 그때 뭡니까? 혼밥하고 기자들은 또 중국 공안한테 두드려 맞고 네. 진짜 국가적인 수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두드려 맞는 기자가요. 고막이 나갔어요. 고막이 나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자들 두드려 맞고 왔는데 정부는 공식적 항의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이게 인간 중국 앞에만 서면 뭐라 그랬어요? 중국은 높은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다. 중국몽과 함께 가겠다. 이게 참 문재인이 당시 칭화대학 가갖고 그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주권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 아닙니까? 저 네.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문재인보다 더한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네. 뭐라고 쉐쉐. 했습니까? 지난번에 그냥 중국에 쉐쉐하면 되지, 쉐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만 중국을 한다 그러면 베이징 되네요. 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누가 지켜줄까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